안녕하세요. 오늘은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좀 창조성이 높은 집단에 있었었고 지금은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좀 감명 깊게 느꼈던 점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크리에이티브한 집단은 어떻게 그런 크리에이티비티를 맥시멈까지 끌어낼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좀 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예술가는 함께 일하기 힘들다. 아티스트들끼리는 협업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이건 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인 것 같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특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모여 있었을 때 시너지를 냈었던 사례들이 역사 속에서도 사실은 꽤 많아요. 역사적으로 융성한 시대를 누리고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던 르네상스에도 또 19세기 후기에 이제 인상파 화가들이 활동하던 인상주의 시대 때에도 아티스트들은 느슨하지만 어쩌면 넓은 연결고리로 서로 교류하고 편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심지어 파리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받으며 하나의 흔히 저희가 부르는 예술 사조들을 완성시켜 왔었죠. 저희가 이렇게 미술사학적으로 봤을 때 한 시대를 명명하는 아티스트들을 꽤 집단으로 열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매우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일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매우 활발하게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교류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크리에이티비티를 뭔가 하나로 좀 응집해서 집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런 노력을 마침 했었고 지속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 집단이 있죠. 바로 픽사입니다. 픽사는 그럼 어떻게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인력들을 동기부여시키고 창조성에 창조성을 더해갈 수 있었을까요? 단답형으로 만약 답을 찾으신다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소개된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이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시스템은 소수의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총괄하는 디렉터들이 모여서 쉴 새 없이 토론을 하고 때로는 밤샘 회의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회의체나 시스템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편안한 분위기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픽사의 브레인 트러스트는 당대 최고의 스토리텔러들과 작가, 애니메이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크리에이티브 총괄 디렉터들이잖아요. 저희로 치면은 임원들이죠? 일종의 임원회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브레인 트러스트라고 저희가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쳐봐요. 과연 얼마나 솔직하게 이런 그 분위기에서 임원들끼리 솔직 담백하게 토론을 할 수 있을까요? 픽사의 최대 히트작 중 하나인 토이스토리를 만들 때의 이야기가 픽사의 CEO였던 에드 캔머의 책 창의성을 지휘하라에 나옵니다. 당시 이제 1편의 엄청난 성공으로 2편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편의 내용은 사실 1편의 내용이 약간 버즈라는 서브주인공을 만들어서 우디라는 메인 주인공과의 어떤 갈등 상황을 만들면서 좀 재밌게 풀어나갔다면 이제 2편은 좀 새로운 소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스토리보드를 잡았을 때 감독이 구상했던 장치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나쁘진 않았습니다. 서부극 수직광 아저씨가 나오고 그 아저씨에 의해서 우디가 우연하게 납치가 되는 상황을 설정을 했었죠. 이런 갈등 상황을 미리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납치가 된 우디가 길을 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명분이 계속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디는 이미 자기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장난감인데 얘가 왜 집에 돌아가야 하지? 이 장치가 정말 극적인 어떤 장치가 계속 좀 토이스토리 2를 만들던 제작진이 고민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스토리적으로 너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브레인 트러스트가 개최되던 어느 날 누군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우디와 비슷한 서브 여주인을 하나 만들자. 그 여자 히로인이 바로 여자 카우보이걸 제시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제시의 상황을 통해서 우디가
제시 상황을 보고 아 저런 느낌이었었던 거구나 하고서는 깨닫게 하자. 그러니까 제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우디가 제시 자기 주인과의 어떤 유대관계가 정말 깊었었고 그 추억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제시의 독백으로 한번 좀 들려줘서 그 장치를 한번 넣어보자 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원래는 없었지만 탄생된 카우보이걸 제시가 이제 회상하는 그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자기도 우디처럼 예전에 자기를 정말 좋아해주는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뭐 성장하고 다른 데로 가면서 자기는 버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지만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았다 라고 이렇게 회상하는 솔로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많은 아이들의 또 어른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 우디가 각성을 하게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명분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풍성한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에드 캔멀은 브레인 트러스트의 원칙은 단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이제 to be brutally honest, 즉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져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피드백에 대해서 감독들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다 반영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항상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광고 업계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다가는 결국 프로젝트가 산으로 간다.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결국 최종 편집권의 선택은 해당 프로젝트를 만든 감독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감독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본인이 재밌다고 생각하면 넣고 아니면 말고인 거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원 회의를 하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임원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그냥 다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시어머니들만 많아지고 결국에는 좀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들에게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정말 가장 한 가지 명확한 어떤 바로미터가 있었다면 그거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 누구나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제시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채택이 된 거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장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아이디어는 그렇게 이런 안전하고 서로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는 경우에서 활발하게 정말 위계 질서라든지 위협이라든지 내가 뭔가 비난을 받을 거라는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런 활발한 지적 교류가 가능해야지만 생산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목표치인 거죠. 하지만 사실 저도 이제 국내에서 직장 생활을 거의 한 10년 이상 했는데 크리에이티브한 조직에도 있어보고 지금 그냥 평범한 조직에도 있어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신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또 남의 눈치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했었을 때 정말 약간 좀 비난받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굉장히 세이프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위계질서가 있는 곳에서는 사실 그 위계질서가 없다고 해도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상급자의 눈치를 본다든지 이제 하급자의 눈치를 본다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팀은 서로를 신뢰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팀원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진실된 말이나 행동 그리고 그런 태도를 할 때 가능하겠죠. 한 명은 나는 막 엄청 진실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다거나 앞에서 되게 친한 척 했지만 결국에는 뒤에서 내 욕을 했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신뢰는 정말 얇은 거여서 사소한 것에 또 바로 깨져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친밀감이 있어야지만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서로 친해지고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말 아무 말이나 하다가 아무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좋은 팀은 결국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전제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국내 회사에서는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정말 인류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뭐 시스템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결과적으로 느끼는 거는 시스템 그 자체를 카피를 해서 그게 정말 이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시스템이 이미 잘 돌아갈 수 있게 했었던 완벽한 신뢰와 공정하고 정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편안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기본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도 좀 그렇게 활발한 좀 생산적인 회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가 좀 정착돼서 픽사처럼 정말 좀 꾸준히 히트작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래서 조금만 시스템을 얹어도 폭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회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